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강남 중심가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회장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45의 나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중국 바이어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일정을 알렸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바라봤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회의와 계약서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우는 평소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강남대로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발걸음을 향했죠.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그 골목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몇 개의 오래된 건물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억의 맛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20-30년은 됨직한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진동으로 바꾼 뒤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고급 수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허름한 식당과 확연히 대비되었죠. 어서 오세요. 카운터 너머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건우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건우는 창가 테이블에 앉으며 메뉴판을 받았죠.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딴 음식을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쿵.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너 같은 게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일하겠어? 응. 나이 40에 이혼녀가 딸까지 딸려서 말이야.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눈짓을 나누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건우는 귀를 기울였죠. 다시 만들겠다고? 재료비가 공짜야? 이 바보야.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건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건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 전 가난했던 대학 시절 함께 꿈을 나누던 그 얼굴이었어요. 조금 더 여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그 눈동자였습니다. 수진이. 건우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앞치마로 손을 닦더니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건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이었어요. 성공을 위해 그녀를 떠났던 그 선택이 지금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수지는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건우의 테이블만은 피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왼쪽 볼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침내 수진이 건우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주문 받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맞지?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스쳐갔죠. 손님, 주문만 부탁드려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건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그는 조용히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건우는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건우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가난했던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경영학 과제를 하던 건우 앞에 소설책을 잔뜩 들고 나타난 국문과 학생이었죠. 그녀는 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가가 되겠다고 말하던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기억나요. 건우야,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같이 작은 서점도 차리자. 내가 경영하고 나는 글을 쓰는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았고 건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습작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건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진출을 꿈꾸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수진아, 나 중국으로 가게 됐어. 3년만 있다 오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건우가 말했을 때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게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건우는 중국으로 떠났고 일에 매달리며 수진과의 연락을 점점 끊어갔어요. 성공이라는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거였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건우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건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추억의 맛집이라는 식당 좀 알아봐줘. 네. 식당 말씀이신가요? 응. 그 식당 사장이 누구인지,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조사해봐. 김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우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그 골목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대리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해보니 그 식당 사장 박종민은 꽤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직원들을 자주 갈아치우고 임금 체불 전력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주방장 1명과 서빙 직원 2명이 있는데요. 그중 1명이 김대리가 잠시 망설였어요. 김수진이라는 40대 여성입니다.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딸이 있다고? 네, 16살 김민서라는 학생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건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진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어요. 사장이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죠. 식당 안은 한산했고 수진이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요.
수진이 건우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건우가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또 왔어요?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건우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은 비웃듯 웃었어요. 잊을 수 없었다고요? 그럼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왜 중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도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당신이 떠난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건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시절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식당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그 아이가 바로 민서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민서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수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손님이야. 건우는 민서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책을 좋아하는 모습이 꼭 수진 같았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김민서예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민서야. 삼촌은 이건우라고 해. 와, 건우 삼촌. 이름이 멋있어요. 혹시 책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건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의 꿈이 수진의 옛 꿈과 똑같았던 거죠. 그래. 어떤 소설을 쓰고 싶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소설이요. 수지는 민서의 말에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포기한 꿈을 딸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건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 식당 그만둬. 내가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건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일찍 회사에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밝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을 닮은 그 아이의 순수한 꿈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건우는 또다시 그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사장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종민 사장이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종민이 건우의 고급 정장을 보더니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건우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그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어제의 대화가 떠올랐겠지만 일하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수진이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건우가 답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박종민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김씨. 어제 그 반찬 다시 만들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안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박종민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수진을 노려봤어요. 너 요즘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저 손님이랑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박종민이 건우 쪽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진이 더 곤란해질까봐 참았습니다.
그냥 주문받는 얘기였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주문받는 얘기가 그렇게 오래 걸려? 너 설마 손님한테 딴짓하는 거 아니지? 박종민의 말이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은. 수진이 항변하려 했지만 박종민이 손을 들어 위협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그 순간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박종민과 수진 모두 건우를 바라봤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이 왜? 박종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직원분을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이 우리 가게 일에 왜 간섭을 하십니까? 간섭이 아니라 보기 불편해서 하는 말입니다. 건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박종민이 뒤로 물러섰어요. 수지는 건우와 박종민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자신을 도와주는 건 고마웠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건우 씨. 수진이 조용히 건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건우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건우가 박종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서서 송구스럽네요. 박종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이 갑자기 사과를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박종민이 얼버무렸어요. 건우는 자리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교복을 입은 민서가 건우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건우 삼촌. 또 오셨네요. 응, 민서야.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오늘 국어 시간에 소설 분석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민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박종민이 민서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라고 했잖아. 여기서 뭐 해? 죄송해요. 숙제 좀 하려고. 민서가 위축되어 말했습니다. 숙제는 집에 가서 해.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박종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린 학생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민서야, 삼촌이랑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 건우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민서가 기뻐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어요. 건우가 민서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건우와 민서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았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꿈이 소설가라고 했지? 네. 엄마처럼 글을 잘 쓰고 싶어요. 엄마가 옛날에 소설가가 되려고 했대요. 건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진이 민서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줬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글을 써? 가끔요. 일기도 쓰고 짧은 이야기도 만들어봐요. 하지만 엄마는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힘들다는 게 식당 사장님이 자꾸 엄마한테 소리치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하세요. 가끔 울기도 해요. 민서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민서야, 만약 엄마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민서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식당에서 나왔어요.
민서와 건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들어가자. 엄마, 건우 삼촌이랑 재미있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 숙제해야지. 수진이 건우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건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이 식당 그만두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민서야, 가자. 민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건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삼촌, 또 와주세요. 수진과 민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건우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수진이 그런 곳에서 고생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대리, 추억의 맛집 사장 박종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 식당 매매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그날 밤 건우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수진과 민서 생각뿐이었어요. 특히 민서가 엄마가 가끔 운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박종민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김대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당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모두 돈을 받고 합의해서 넘어갔더라고요. 식당 매매는? 네, 사실 박종민도 그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매매를 원하고 있고 시세는 대략 15억 정도예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 식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래된 인연이지. 건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우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박종민이 없었습니다. 수진 혼자 홀과 주방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건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네, 볼 일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수진이 대답하며 물컵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주저하더니 앉았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왜 나를 그렇게 피하려고 해? 건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때 당신이 중국으로 떠날 때 한 말 기억해요? 뭐라고 했는데? 3년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결혼하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어요. 3년, 아니 5년을 기다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건우는 가슴이 찔렸어요. 그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아예 연락이 끊어졌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바쁘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수진아, 3년째 되던 해에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이 중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기사를. 그리고 중국 여자와 약혼했다는 소식도.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건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업상 필요에 의한 약혼이었고 결국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수진에게는 엄청난 배신감을 줬을 거였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민서 아빠였죠.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알고도 받아들여줬고 민서도 예뻐해줬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민서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더미에 앉게 됐고 결국 이혼하게 됐죠. 민서 아빠는 외국으로 떠났고 저는 빚과 민서를 혼자 떠안게 됐어요. 그때 나한테 연락했으면. 연락요? 수진이 건우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민서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시는데 문과 중에서 대학 등록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국문과래요. 그리고 취업도 제일 어렵대요. 민서가 풀이 죽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엄마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민서가 울먹였어요. 수지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꿈을 포기하는 게 제일 슬퍼. 돈 걱정은 엄마가 할 테니까 넌 꿈만 생각해. 하지만 엄마도 힘들잖아요. 매일 그 무서운 사장님한테 혼나고. 민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내 말 들어봐. 이 식당 인수할 거야. 뭐라고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식당을 내가 사겠어. 그리고 너한테 맡기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해봐. 건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갑자기 식당을 산다니.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진심이야. 건우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수진아, 나 아직도 널 사랑해.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민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건우 삼촌이. 민서야, 잠깐 안으로 들어가 있어.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널 잊지 못했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건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널 잊지 못했다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건지. 건우는 수진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수진의 고백을 들은 건우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특히 수진에게는 민서라는 소중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꼭 해보자. 건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박종민이 들어왔어요. 그는 수진과 건우가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박종민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그냥이 뭐야? 손님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박종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건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손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죠?
박종민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이 식당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건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박종민과 수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수진은 건우가 정말로 실행에 옮기려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박종민이 헛소리라도 들은 듯 물었습니다. 이 식당과 이 자리 모두 매입하고 싶어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건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종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손님, 농담이 심하시네요.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박종민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건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설마, 정말이에요?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건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종민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도 이 식당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싸고 손님은 많지 않고 직원 관리도 어려웠거든요. 건물까지 사신다면 15억 정도,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17억 정도면. 박종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내일까지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건우가 즉답했습니다. 네. 박종민이 너무 놀라서 계산기를 떨어뜨렸어요.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건우 씨,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한 일이야. 무리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큰 돈이 아니거든. 건우가 수진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서 민서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모녀가 함께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엄마, 건우 삼촌이 정말 식당을 사신대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와, 그럼 이제 그 무서운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민서가 기뻐했어요. 민서야. 수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 삼촌은 엄마의 옛날 친구야. 그냥 친구예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엄마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야. 어머, 그럼 첫사랑이에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왜 헤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렸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건우 삼촌이 좋아요. 엄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서야,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서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수지는 딸의 순수함이 부러웠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민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한편 건우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어머니 해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70대의 우아한 여성으로 건우가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준 분이었어요. 건우야, 요즘 너 뭔가 이상해. 해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식당을 산다고? 그것도 강남 골목에 있는 낡은 식당을? 해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건우는 어머니가 벌써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대리한테 들었어. 그 애가 걱정돼서 나한테 말하더라고. 해숙이 건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여자 때문이야? 건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야? 어떤 여자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대학 때 사귄 여자예요. 수진이라고.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때 그 가난한 집 딸,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건우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대학 때 사귄 여자 생각을 해? 그것도 25년이나 지난 일을. 해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 건우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냥 향수야, 향수. 지나간 일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라고. 건우는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25년 동안 수진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야. 이제 와서 그 여자를 찾아간들 뭐가 남아있겠어? 너희 둘 다 늙었고 그 여자는 이혼까지 했다면서? 해숙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수진에 대해 뭘 아신다고. 김대리가 다 조사해서 알려줬어. 이혼녀의 빚쟁이라면서? 그런 여자가 내 돈을 노리는 게 뻔하지 않아? 해숙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건우야, 내가 너무 순진해. 세상에는 돈을 노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녀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건우야. 해숙이 불렀지만 건우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식당 계약이 성사됐어요. 박종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에 사인했고 수진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식당은 수진 씨가 운영하는 거예요. 건우가 수진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라면 이곳을 정말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민서가 학교에서 뛰어왔어요. 엄마, 정말 우리 식당이 된 거예요? 응, 민서야. 이제 엄마가 사장이야. 수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건우 삼촌,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건우에게 안겼어요. 건우는 민서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수진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식당이 건우 소유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를 조금씩 바꿔가며 식당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건우는 매일 점심시간에 찾아와 수진과 민서를 챙겼고 세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민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방과 후 식당에 와서 숙제를 하는 게 일상이 된 민서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아. 수진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박종민이 운영할 때와는 달리 친절한 서비스와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그 여성을 보자 수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죠? 해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사장인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숙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김수진 씨군요. 수진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건우가 말했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건우 씨?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건우의 어머니 해숙이에요. 해숙이 도도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될 사람을 한번 보러 왔어요.
수진은 당황했어요. 건우가 어머니에게 자신과의 일을 이야기했구나 싶었지만 해숙의 차가운 분위기에서 반대의 뜻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차는 됐고요. 해숙이 손을 저으며 앉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민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조용히 구석 테이블로 피했어요. 수진 씨, 우리 건우와 어떤 사이죠? 해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수진이 말을 망설였어요. 대학 때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 건우를 유혹하는 거죠?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유혹이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가난뱅이 이혼녀가 백만장자 회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사랑이 다시 싹 텄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해숙이 비꼬듯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가요? 해숙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빚더미에 앉아서 딸 하나 키우느라 이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는 처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당신한테 갑자기 대학 동창이 나타나서 식당을 사주고 돈을 대준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해숙의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해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건우는 너무 순진해요. 어려서부터 착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고 특히 예전 여자한테는 더욱 그래요. 해숙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에 대해 잘 모르시면서. 잘 모른다고요? 다 조사했어요.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고 남편 빚 때문에 이혼했고 지금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해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때 민서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민서야, 들어가 있어. 수진이 급히 말렸어요. 아, 이 아이가 딸이군요. 해숙이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쁘네요. 하지만 아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면 안 돼.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건우 삼촌도 엄마를 정말 좋아하세요. 민서가 울먹이며 외쳤어요. 해숙은 민서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벌써 아이까지 이용하는군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너무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해숙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제가 많이 봤어요. 돈 있는 남자 옆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여자들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건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건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건우야, 왔구나. 마침 잘 됐어. 이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여자가 널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앞길을 막지 않을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건우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원해요? 해숙이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수진은 해숙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건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말씀에 신경 쓰지 마. 건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뿌리쳤어요. 건우 씨,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실례했습니다. 수진이 해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건우 씨와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엄마.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우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해숙이 막았어요. 건우야, 됐어. 저 여자도 알아서 포기하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건우가 화가 나서 물었어요. 사실만 말했어. 당신들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말이야. 건우는 주방으로 향했지만 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건우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건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식당을 나섰어요. 해숙도 뒤따라 나갔고 식당에는 수진과 민서만 남았습니다. 주방에서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해숙의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건우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일까요? 엄마, 괜찮아요? 민서가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 때문에 너까지. 수진이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건우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수진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은 건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식당에 와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서마저 건우를 보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 이야기 좀 해요. 건우가 어느 날 오후 한산한 시간을 노려 말을 걸었어요. 할 말 없어요. 수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건우 씨,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수진이 걸레질을 멈추고 건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정말 안 어울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고 저는 빚더미에 앉은 이혼녀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운 조합이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건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거예요. 특히 당신 주변 사람들은 더욱 그럴 거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풀이 죽어 보였어요. 민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재벌 아저씨랑 사귄다는 소문이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로 얘기되고 있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과 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학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뭐라고 하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관계라고 해요. 친구들이 저한테 내 엄마 재벌 아저씨한테 빌붙었다며? 라고 놀렸어요. 민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아마 해숙 여사 쪽에서.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설마 그렇게까지. 건우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 가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수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일로 인해 민서까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건우 씨,
이제 정말 그만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요. 수진아, 이 식당도 다시 가져가세요.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수진이 식당 열쇠를 건우에게 내밀었어요. 그럴 순 없어. 이건 당신 것이야. 아니에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건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해숙은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학교까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건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어.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해숙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건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린아이까지 상처받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 여자와 헤어져야지. 계속 내 옆에 있으면 그 아이도 평생 그런 시선에 시달릴 거야. 어머니의 방식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해? 현실이 잔인한 거야, 건우야. 해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 재벌 회장이 이혼녀와 재혼,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면 금전적 목적의 결혼? 건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딸은 평생 재벌 의부사버지를 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 그게 그 아이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건우야, 넌 아직도 어려. 해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건우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수진과 민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건우가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 어제 짐 다 빼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딸과 함께요. 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떠나버린 거였어요.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수진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휴대폰도 바꾸고 주소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진의 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우는 매일 그 골목을 서성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우는 민서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 가보니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민서야. 건우가 불렀습니다. 민서는 건우를 보더니 망설이며 다가왔어요. 삼촌. 민서야, 엄마는 어디 계셔? 삼촌이 정말 걱정돼서. 엄마가 삼촌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왜? 엄마가 울면서 그러는데 삼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삼촌도 힘들어할 것 같다고.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건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생각해서 떠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서야, 삼촌이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말해줘. 삼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민서와 엄마가 삼촌의 전부라고. 건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엄마 정말 힘들어해요. 매일 울어요. 삼촌도 매일 울고 있어, 민서야. 그날 밤 건우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을 인정해 주세요. 건우야, 일어나.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건우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해? 네,
수진과 민서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이번에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해숙은 아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0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왔는데 정작 아들은 25년 동안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평생에 한 번뿐인 사랑이에요. 해숙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볼 거야. 그리고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해 주겠어. 건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세요? 대신 그 여자가 진짜 널 사랑하는 건지, 돈 때문이 아닌지 확실히 확인할 거야.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수진을 찾아서 설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틀 후 건우는 마침내 수진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민서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근처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분식점 앞에서 수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친 얼굴의 수진이 앞치마를 벗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건우가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우 씨, 어떻게 여기를? 널 찾느라 이 동네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어. 건우가 다가서며 말했어요. 왜 찾아요? 끝났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피하려 했지만 건우가 길을 막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건우 씨,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보신 후에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또 그런 모욕을 당할 순 없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어머니도 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어. 그때 민서가 원룸에서 나왔어요. 엄마가 늦는다고 걱정이 되어 나온 거였죠. 건우 삼촌. 민서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민서야, 그동안 잘 있었어? 건우가 민서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울어서 걱정했어요. 삼촌도 보고 싶었고.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지는 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서야, 들어가자. 엄마, 삼촌이랑 이야기 좀 더 해요. 민서가 수진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수진아,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줘. 그래서 정말 안 되면 나도 포기할게. 건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건우의 진심은 알겠지만 또다시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 두려웠어요. 삼촌, 정말 할머니가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그럴 수 있도록 삼촌이 열심히 설득했어. 건우가 민서에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민서와 함께 건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그들이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와, 정말 크다.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해숙이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해숙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 아이가 민서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해숙이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앉자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셨죠.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걱정돼요. 우리 건우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의외의 대답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럼 왜 건우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건우를 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건우가 있었어요. 그럼 전 남편한테는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해숙은 수진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우리 건우의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해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건우가 가난했어도 저는 그를 사랑했을 거예요. 오히려 돈이 있어서 더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럼 건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살 수는 있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저한테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 민서는 꿈이 뭐야? 해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소설가요.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해숙은 민서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건우가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숙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건우가 지금의 재산을 다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수지는 고민 없이 대답했어요. 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해숙은 수진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인정할게요. 해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세요? 건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수진 씨가 진심으로 우리 건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수진과 민서는 눈물을 흘렸고 건우는 어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식 때 민서가 꽃을 뿌려주면 어떨까요? 와, 정말요? 민서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추억의 맛집은 수진이네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직접 개발한 메뉴들과 따뜻한 서비스로 동네 최고의 맛집이 되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서는 약속대로 꽃잎을 뿌리며 새 아빠와 엄마를 축복했습니다. 해숙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서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네,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꿈에서라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을 거지? 건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바보, 내가 왜 후회해? 오히려 당신이 후회할 거 아니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날 저녁 새로운 가족이 된 네 사람은 식당에 모여 앉아 수진이 직접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스며들고 식당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서는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뭐 써? 건우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요. 나중에 소설로 쓸 거예요. 제목은 25년 만에 재회로 할 거예요. 와, 벌써부터 작가 같은데? 해숙이 민서를 칭찬했어요. 수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요. 25년 전 헤어질 때의 아픔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건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정말 꿈 같아. 수진이 건우의 손을 덮으며 말했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지. 그렇게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민서는 엄마의 뒤를 이어 훌륭한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건우는 사업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해숙은 늦둥이, 며느리와 외손녀를 얻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골목길 한 구석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